3 원북. 3년의 소설책 한 권 읽는다는 슬로리딩. 이미 평생에 걸쳐 3년일 책, 아니 5년, 10년일 책을 실천하고 있던 아저씨들.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게임하는 아들내미, 딸내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고 싶은 아줌마들. 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골치 아팠던 선생님들까지 슬로리딩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절묘한 것이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요소가 있어요. 3년에 한 권 정도라면 나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슬로리딩이 그런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 읽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독과 속독이 제일 유명하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 제독, 밑줄독, 메모독, 암기독이겠죠. 암기의 직방은 역시 여러 번 읽기라며 3독이, 4독이, 7독이는 크게 유행했죠. 어감 때문인지 5독이, 6독이, 8독이는 빠졌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은 기본 100독, 보통 1000독, 만독을 자랑하고 추천했고요. 읽을 독자 앞에 멋진 안자를 가져다 붙여서 독서법도 척척 잘 만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읽으니 심독, 질문하며 읽으니 문독, 즐거워하며 읽으니 흥독. 엄숙한 분들이 만든 말치곤 상당히 귀엽고 예쁜 말들이죠. 자, 도대체 최고의 독서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엔 위인들과 천재들과 부자들이 우아하게 말하는 독서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독서법을 요약하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독서법이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읽었더니 서울대에 갔다. 도쿄대에 갔다. 하버드대에 갔다. 또는 서울대생은 도쿄대생은 하버드생은 이렇게 읽는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독서가 아닙니다. 공부법 더 좁히면 시험 패스의 기술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슬로리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도 슬로리딩 했더니 도쿄대에 1000명이 척척 들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로리딩을 창시한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이 거둔 성과가 무시무시하긴 해요. 선생님이 재직하셨던 효고현의 작은 사립학교인 나다학원은 지난 50년 동안 도쿄대 합격생을 전국 3위 수준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진학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니 슬로리딩 하면 전국의 학부모들,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눈 돌아가는 거고 현해탄을 건너 한국까지 온 거겠죠. 검색해보니 작년엔 도쿄대 합격자 순위에서 5등 했네요. 아마 이 기수들은 선배들한테 못난이로 구박 좀 받겠습니다. 선배들 얘기 나오니 하는 얘긴데요. 도쿄대에 50년 동안 학생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법. 세월이 조금 흐르자 졸업생들이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도쿄대 총장, 일본 변호사 협회 사무총장, 올해의 PD상을 받은 방송 다큐멘터리 감독, 저명한 소설가, 엔도 슈사코 등이 나다의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성공 비결로 하시모토 센세이의 국어 수업을 꼽았습니다. 사실 슬로리딩은 시험과 충돌합니다. 시험이란 본질적으로 시간 싸움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속독 능력이 필수죠. 그런데 단 한 권의 소설책을 천천히 3년 동안 읽어서 도쿄대에 합격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6과 18입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이 슬로리딩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그가 38세로 교사 경력 16년 차일 때의 일입니다. 슬로리딩은 의욕만 앞서는 20대 청년 또는 이상만 높은 유학파 지식인이 내세운 출사표가 아니라 한 교사가 16년 동안 학생들과 교실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겨우 찾은 베테랑의 결론인 것이죠. 다음은 18. 하시모토 선생님의 학교가 도쿄대 합격생 전국 1위를 차지한 건 슬로리딩을 시작한 지 1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8년은 긴 세월이죠. 슬로리딩은 시작하자마자 막 이듬해부터 도쿄대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슬로리딩은 그 이름처럼 열매도 엄청 슬로하게 맺었던 겁니다. 왜 18년이나 걸렸을까요? 학생은 매년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교실로 옵니다. 아주 뛰어난 녀석들도 있지만 10년에 한 명도 안 되죠. 방정식으로 따지면 학생 쪽은 고정값에 가깝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변수는 선생님 쪽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 하시모토 선생님 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8년이란 시간 속에 성실하게 노력을 쌓고서야 어느 날 그전과
다른 차원의 교사로의 비약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감탄하게 되는 건 나다학교를 둘러싼 구성원들이에요. 거외 높은 분들 있잖아요. 교장, 교감, 학년 주임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학사들, 학부모들. 그런 분들이 일개 국어 선생님의 파격적인 도전을 응원하고 있네 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18년 동안 명품 위스키를 만드는 장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18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자기 분야에서 18년 후에 결실을 거둘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 나다학교를 처음 만든 이사장이 양조장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교육이란 술 만드는 감각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숫자는 이겁니다. 1950. 1950년은 하시모토 선생님이 슬로리딩 수업을 처음 시작한 해입니다. 50년 4월에 소설 은수저로 3년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이해 6월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경제 보응의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군수물자를 대는 기지로 일본 열도를 마치 보급을 위한 항공모함처럼 사용했기 때문이죠. 패전국 일본에 승전국 미국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미국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일본에 퍼졌습니다. 영화, 재즈, 댄스, TV, 음식. 일본은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했죠. 슬로리딩이란 네이밍 자체도 한자나 일본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 지은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슬로리딩 같은 파격적인 수업이 허용된 건 하시모토 선생님의 시대가 절망과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절망과 혼란이 기회라고 말하면 죽도록 고생한 본인은 펄쩍 뛰시겠죠. 세 번째는 22만 2682분의 1입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이력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는 20살 때 한 출판사에서 사전 만드는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모로하시 데스지의 대한화 사전. 총 15권으로 완성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75년. 1권 출판할 때 이미 써버린 돈이 현재 한국 돈으로 64억.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돈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사정을 알아보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싸게 잘했네 싶더라니까요. 한자 공부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하늘천 따지 천자문입니다. 천자 정도 배우면 대충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단 겁니다. 평균 일본인이 평생 사용하는 한자는 2000개에서 3000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일본의 중일사전에 등록된 글자는 10,000개 정도입니다. 그럼 대한화 사전에 등록된 글자는 몇 개냐? 51,110개. 수거는 53만 개 이상. 그러니까 천자문의 50배, 일반 사전의 5배가 넘는 글자를 고전 문헌에서 발굴하고 각 글자가 어느 문헌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정리한 거죠. 이게 말이 쉽지. 각 단계별로 돈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1단계부터 돈이죠. 중국어 고전 문헌을 수집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2단계는 문헌에서 글자들을 뽑아서 카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마 20살의 하시모토 선생님은 이 카드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의외로 마당 쓸기나 녹차 만들기 같은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요. 이 카드들을 기반으로 모로하시 데스지가 원고를 씁니다. 이 원고가 6만 장. 원고 썼다고 책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6만 장의 원고를 조판해야 되는데 20세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책에 없는 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엔 이런 종류의 인쇄용 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새로 활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활자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인쇄소, 장인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중간에 B-19 폭격기한테 한 방 맞아 출판사가 불타는 바람에 제작했던 모든 활자들이 100톤의 납으로 변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작가는 작업 중 한쪽 눈을 실명했고 출판사 사장은 재정 면에서 한계 상황을 몇 번이나 맞이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지원 없이 민간의 출판사 사장이 인생을 걸고 사재를 털어넣어 만든 사전이거든요. 온갖 고생 끝에 사전에 1권이 나온 게 1955년. 15권으로 된 완성까지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출사표처럼 나온 첫 2권만으로도 반응은 컸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작가와 학자들이 모두 이 사전에서 자신의 언어와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전은 일본인의 언어적 우물이자 수원지가 되었어요. 사전 발간의 후폭풍은 계속되어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한자의 종주국 중국은 이 사전에 큰 충격을 받고 500세트를 일괄 구매한 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기들의 사전을 만듭니다. 대륙과 대만이 동시에 따로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이 사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사전은 동아시아의 언어 생활을 뿌리에서부터 바꾸었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일본의 대한화사전 같은 우리말 사전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학문은 영원히 일본의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20대의 저는 교수님의 말에 함께 분기탱천하여 그렇다면 내 인생을 여기에다 걸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 사장들은 60억이 없었고 60억이 있는 사람들은 출판 생각이 없었죠. 그나저나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사전 제작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물론 돈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구걸한다고. 어쩌면 일본은 언어적으로 우리보다 이런 종류의 사전이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일본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가 엄청 섞여 있습니다. 한자와 분리된 언어 생활이 안 되죠. 물론 과거엔 우리도 그랬어요. 오래된 책들이나 신문들을 보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자 범벅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지난 40년 동안 한자 및 일본어와는 디커플링하고 영어와 커플링하는 데 열중했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지만 득실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언어는 중요하니까요. 다시 하시모토 선생님의 20살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책의 제작 현장에서 젊은 알바생 하시모토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22만 2682명. 대한화사전에 1권이 나올 때까지 출판사가 고용했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은 그중 한 명이죠. 슬로리 등의 여러 요소들에서 저는 대한화사전의 영향을 느낍니다. 사실 대한화사전 제작 같은 경우 75년이나 걸리며 슬로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일이 너무 엄청나서 그렇죠. 매일 작업량으로 따지면 엄청 비지한 일정이죠. 죽자고 달려들어야 이 생에서 겨우 쉼표 정도 찍을 수 있는 라이프워크인 셈입니다. 하시모토 선생의 인생은 보여줍니다. 젊은 날 이런 호흡이 긴 문화 사업을 경험한 청년들이 그 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죠. 나머지 22만 2681명의 인생도 궁금해져요. 마지막으론 슬로리딩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자서전과 제자들의 회고록을 두루 읽어보고 알게 된 건 슬로리딩은 사실 실행으로 가면 엄청난 다독 프로그램이란 것입니다. 슬로하고 리딩 사이에 매니 북스, 어라스 오브 북스가 빠졌어요. 하시모토 선생의 국어 수업에선 교재인 소설의 한 시가 나오면 중국어로 낭송하고 초서체를 익히며 시를 읽습니다. 또 소설에 명절놀이가 나오면 그 놀이를 직접 해보고 전통 공연이 나오면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극장을 찾아서 다 함께 구경 가는 식입니다. 결국 슬로리딩은 책을 자세히 깊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를 출발점으로 삼아 끝없이 관련서를 확대해가며 읽는 거죠. 하시모토 선생님의 학생들은 엄청난 다독가들입니다. 뿐인가요? 깊게 읽으니 심독가이고 질문하면서 읽으니 문독가, 여럿이 즐겁게 읽으니 hum독가, 꼼꼼히 읽으니 세독가라 할 수 있죠. 결국 좋은 독서법이란 이런 것 같아요. 슬로리딩이건 뭐건 한 가지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실천하면서 다른 방법론을 함께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독하게 되고 속독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오래 하는 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슬로리딩 책들에는 이 밖에도 독서를 위한 굉장히 실질적인 힌트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바로 실천할 만한 독서, 아이디어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고 독서일기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직도 슬로리딩의 교재가 된 소설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뭔가 앞뒤가 뒤집힌 느낌인데요. 3년 1책의 소설은 나카 간스케의 은수저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3년 1책의 수업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3년 1책을 말씀해 주시면 유익하게 듣겠습니다.